끝까지 굵은 빗줄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그쳤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늘 저녁에도 여수 지역 곳곳이 침수되고 토사가 유실된 가운데 올해 장마는 내일 우리 지역에서 물러납니다.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학교를 창의적인 놀이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신선한 변화를 주고 있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소개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고흥군에서 월별 인구 감소세가 멈췄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인데 그 의미와 과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여수의 아파트 공사 현장이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교육청과 지자체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올해 장마 유난히 길고 빗줄기도 요란했습니다. 막바지인 오늘까지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무려 38일이나 장마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길었고 평균 강우량도 100mm가량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끈질겼던 장마도 내일이면 우리 지역에서 물러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치고 너무 긴 것 같고 좀 빨리 땡땡해졌으면 좋겠고 네, 그쳤으면 좋겠어요, 빨리. 많이 오기도 하는데 오락가락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우산도 접었다 폈다가 많이 해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유난히 지루했다는 올여름 장마,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장마가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실제 올해의 장마 특성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남부지방의 장마는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7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끝납니다. 장마가 지속된 기간은 38일,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길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은 평균 21일로 이틀에 한 번꼴이었고 평년보다 비가 내린 날이 사흘 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날이 많았는데요. 장맛비가 시작된 이후 호우특보가 내려진 날은 오늘까지 총 11일로 비가 내린 날 중 절반가량은 특보 수준의 비가 내렸고 대부분 밤부터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광주 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487mm로 평년보다 100mm 이상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장마가 길고 강수량이 많았던 건 기압계의 변동으로 정체전선이 오래 머무른 데다 상층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에서 벗어나는 다음 달부터는 본격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유지되겠고요. 기온이 점차 올라서 평년 기온을 0.5도에서 1도가량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오늘 저녁 여수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전남 동부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여수 지역 곳곳에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여수시 문수동 베르일 아파트 인근 도로와 학동 도원사거리 인근에서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오림동 터미널 인근 도로도 일부 잠겨 차량들이 운행에 불편을 겪었고 여수 신기동 시전초등학교 인근과 중앙동 상가, 소호동 일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침수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죠. 고흥군의 인구 감소 추세가 최근 멈췄습니다. 매월 가파르던 감소세를 볼 때 그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6년 23만 명에 이르던 고흥군 인구. 인구의 도시 집중화 추세 속에서 지난 2014년에는 7만 명 선까지 붕괴됐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던 고흥군의 인구 감소 추세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고흥군 인구는 64,336명. 5월 말 인구와 같습니다. 처음으로 인구 감소율이 제로를 기록한 데 대해 지역사회는 고무적인 반응입니다. 그들도 여기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을 때 그 농사 지면서도 행복했던 그것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 운영하고 귀농, 귀촌 지원 등 100여 가지의 다양한 시책들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고민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율을 완화시키는데 귀농, 귀촌인 증가가 큰 몫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주로 중장년층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청년 인구 증대로 연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추가 대책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뭐 어촌 이런 데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일자리를 지금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멈추고 인구 증가로 연결해낼 수 있는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낸 고흥군. 그럼에도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군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아마존 벤더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흥 유자 등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와 향후 2년 내 100만 달러 매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 이후 2년 연속 세계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미국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상사고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고흥지역 어민 3명이 잇따라 관계기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 접근해 2명을 구조한 해진호 선장 선기선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수협중앙회 고흥어선안전조업국도 지난달 고흥군 등량도 인근 해상에서 침수된 어선을 구조한 풍선호 선장 선종만 씨와 전복된 어선에서 2명을 구조한 익투스호 선장 정정호 씨에게 구조유공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설치될 진입도로가 인근 학교 건물 일부를 가리면서 학교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공사는 적법한 공사라며 학교 측이 요구하는 설계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실습실 건물. 외벽 바로 옆으로 5m 높이의 가설 구조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시공사가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 겁니다. 학교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3m 20 올라지면이 채워지고 흙으로 채워지고 그 위로 방음벽이 또 5m 들어서면 저희가 거의 2층 반까지가 이게 지하로 돼버리거든요. 아파트 진입도로와 인접한 학교 건물은 실습실 2동과 기숙사 1동. 학교 측은 이들 건물 일부가 막히게 되면 습기로 인해 고가의 실습 장비가 파손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수업도 불가능하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또 공사를 진행한 업체나 허가를 내준 여수시로부터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에 지금 10억을 내부 리모델링 할 예정이고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지금 외벽 공사 3억 9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니 무슨 날벼락 같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황. 시공사 측은 허가 기준에 맞춰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했고 입주 시기도 2달밖에 남지 않아 학교 측이 요구하는 설계 변경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렇게 협의해서 풀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은 교통환경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이 위치에 이렇게 지금 도로가 지금 개설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로 바꾸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기 좀 불가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과 지자체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고 오늘 진행된 면담에서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수시는 학교와 시공사 간의 면담을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진입도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추이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감염으로 확진된 환자는 지난주 토요일에 확진된 203번째 확진자 이후 닷새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어제 끝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나흘 더 연장해 오는 8월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도내 여행업체에 홍보 마케팅 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도내 500여 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여행업이 무너지면 숙박업계와 식당 등 전남 관광산업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여행업에 대해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모 반듯한 교실과 텅 빈 복도 등 전통적으로 따분하고 지루한 공간이었던 학교가 요즘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던 구령대가 놀이터가 되고 교실 복도에 피아노가 생겼다는데요. 어떨지 정말 보고 싶네요. 네, 더 재밌는 건요. 이런 아이디어들 대부분이 학생들이 낸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나게 해먹과 그네를 타는 아이들. 햇볕을 피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쉼터도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낡고 위험한 데다 일본 강점기의 잔재이기도 한 구령대가 변신한 아이들의 놀이공간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좀 위험하고 높게 올라와 있어갖고 좀 불편하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갖고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됐어요.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은 덕분에 주말에도 찾고 싶은 공간이 됐습니다. 주말에 시내 나가는 것보다 학교 와서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돗자리 펴서 여기에서 놀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참 좋은 프로젝트였다. 텅 빈 공간에 피아노 2대를 놓자 작은 콘서트장으로 변했고 그림이 걸린 복도는 작은 갤러리가 됐습니다. 장난치던 아이들이 다치기 일쑤였던 장소가 소박한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더욱 큰 의미는 구상부터 설계까지 전부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 공간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서 참 보람찼고요. 이제 뭔가 교사로서 이제 정말 아이들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라는. 어린아이들의 발랄한 아이디어가 학교 공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영화 제작사인 빅스톤 픽처스가 영화 명량의 후속작 제작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제작사 측에 영화 제작에 필요한 설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며 제작사 측도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빅스톤 픽처스는 여수 진모지구에 영화 세트장을 건립하고 올해 말까지 영화 한산을, 내년 8월까지는 노량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여수시 여서동 일방통행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 2명을 치면서 7살 A양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으며 운전자가 뛰어가던 아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해양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권역별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간 발생하는 14만 5천 톤가량의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기는 현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특별관리 해역 이외에도 등량만과 여자만, 한평만 등에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여수 을 지역구의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산단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지역 내 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전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연주 전라남도 의원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전남노동권익센터, 직장 갑질을 겪은 노동자 등이 참석해 전남 지역 직장 괴롭힘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전남 지역 직장 괴롭힘의 특징으로는 기업보다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부당 지시와 모욕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호남 지역에서 사과와 복숭아 생산량이 크게 늘고 배와 포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이후 호남 과수 생산량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5,500여 톤으로 20년 전보다 724.3%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복숭아는 9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